자, 벌써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됐네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럼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복권 당첨되신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네, 기분 좋은 상상 한번 해봤으면 네. 좋겠고요. 네, 어떤 고민 네. 있으세요? 아, 저는 이제 금호동에요. 네. 대우 아파트하고요. 네, 네, 두산 아파트 23평대로 네, 이제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어떤 게 좋은지 추천받고 싶어서요. 네, 좋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자, 금호동에 있는 두산 아파트하고 대우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각각 그 동이 같은 걸까요? 금호동? 아, 하나는 금호동 3가고요. 두산 아파트가. 금호동 3가가 두산이고, 네. 네, 근데 대우 아파트가 이제 금호 4가에 있어요. 금호 4가고요. 좋습니다. 네네. 평수는 뭐 비슷할까요, 두 개가? 평수가 23평대예요. 23평대로 둘 다. 네. 좋습니다. 어느 곳을 실거주 겸 투자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지역은 이제 금호역에서 좀 남부권역에 있는 금호동 대우 아파트고요. 하나를 네. 또 보신 거는 금호역에서 바로 붙어 있는 금호 두산 아파트를 보신 거세요. 네. 네. 가격대는 얼마 정도 하나요? 가격은 네. 그 대우 아파트는 네. 5억 9천에서 6억 9천 사이고요. 6억 9천이요? 네, 네. 아, 6억 9천 정도? 네. 네. 그리고 두산 아파트는 5억 4천에서 6억 3천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6억 3천. 네. 지금 이제 호가인데 아마 이 끝금액이 거의 현재 시세에 거의 접근해 있는 그런 금액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A와 B 지역에 실거주하면서 가격도 조금 올리는 거를 보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교통적인 측면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자, 일단은 금호두산 아파트는 1번 출구와 가장 접근해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 아파트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대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역에서 아마 좀 돌아서 내려가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교통적인 측면에는 당연히 두산 아파트가 좋겠죠. 그래서 한 1점을 주고 싶고요. 연식을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연식을 본다라고 하면 금호두산은 조금 됐죠. 94년식인가요? 아마 94년식 네, 아파트일 좀 거고, 오래됐어요. 네. 금호 대우 아파트는 2000년식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2000년식이어서 연식 면에서는 역시 대우 아파트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식이 조금 더 가격을 더 쳐서 6억 9천이라는 가격을 보여준 게 아닌가 보여져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브랜드라든지 그리고 세대수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금호두산이나 뭐 금호동 대우 아파트나 뭐 거의 비슷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세대수도 거의 뭐 한 1000세대 이상 정도로 동일한 세대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연식 면에서는 금호 대우가 또 1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헷갈리겠죠, 우리가. 근데 실거주하면서 두 지역을 두 개를 다 좀 부합하는 거를 찾고 싶은데 부합하지가 조금 않죠. 부족하죠. 그러니까 네. 역에서 조금 가까우면서 연식도 조금 괜찮은 아파트를 선택하면 더 좋겠죠. 네, 네.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봅니다. 연식도 괜찮고 연식도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역에서도 역세권인 아파트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 네. 그러면 두 아파트 중에 조금만 우리가 버려야 될 거를 생각하자고요. 뭐냐면 세대수를 조금 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인근에 금호동 한신 휴플러스라고 있거든요. 바로 위에 금호 두산 바로 옆에 이 아파트는 2005년식이고요. 가격 부분도 조금 이 두 아파트의 중간 정도 가격인 6억 한 중반대 정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연식에도 가깝고 역에서도 가깝죠. 네. 그럼 저는 차라리 실거주하면서 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더 좋다라고 보여져요. 아직 2005년식이라고 하면 주변 지역이 조금 더 아무래도 옥수동이나 이런 금호 지역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흐름도 조금 더 받기가 2000년식보다는 더 용이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신 U 플러스를 선택하시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별로 가격이 좀 달라요. 이왕이면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밑에 아래, 그러니까 입구에 있는 백일동이라든지 이런 곳을 선택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저는 한신 U 플러스로
실거주금 투자 지역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두 군데 먼저 살펴주셨는데요. 일단 뭐 교통 면에서 또는 입지적인 그 여건 면 말고 연식 면에서는 두 군데 다 뭐 비슷하긴 했었지만 그 둘 중에서도 좀 더 괜찮은 곳 다른 곳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신 휴플러스 쪽으로 또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대표님의 의견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나 중간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 어떻게 투자 전략들 수요일 조일주도 궁금하시다면 전화 한 번 더 주십시오. 저희 전화 열어두고 같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스마트한 그 분석가이시죠.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제가 네. 여기 시흥에 대하동에 2,000원 세상을 분양받았거든요. 분양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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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바로 그 옆에 소사동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글리 가도 괜찮을 거지 아니면 이거를 팔아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지금 그러니까 대하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분양권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근처에 네. 이제 또 사시니까 이거를 계속 가지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냥 비슷한 데 사니까 이곳에 그냥 있는 게 나은 건지 좀 이 고민 있으시네요. 네, 내년 9월 달에 입주를 하거든요. 내년 9월이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고민이 좀 깊으신 것 같은데요. 한번 분양권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맞는지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대하동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디 인근이죠? 저기 대하역 지금 새로 생기거든요. 2월 달에. 소사선 이어지는데 네, 예, 예. 대하동. 네. 바로 거기 인근에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좀 찾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요. 안산 위쪽에 있는 뭐 저기 장현택지지구 위에 있는데 얘기하시는 거죠? 신천 병원 있는데. 신천요? 신천 연합병원 있는 근처 얘기하시는 거 아니세요? 이편한 세상 시흥 아파트. 네네네. 시흥 아파트를 보시고 있는데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다. 아니 지금 중동국을 4번 냈어요. 네네네. 그래갖고 내년 9월에 입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글로 그냥 입주를 해야 될지 네. 그게 좀 궁금해서 거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네네. 모르겠고. 일단은 뭐 네. 이 지역 인근에 거주하셔야 되나요? 지금 바로 그 옆에 동네에 거주하고 있어요. 부천에. 그럼 직장도 여기 근처시고? 네. 아니 직장은 서울로 애들이 다니고요. 네네. 저는 이제 직장을 안 다니니까. 네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대하동 같은 경우에 이제 소사선이 생기죠. 시흥 소사선이 생기죠. 이제 앞으로 여기 생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어쨌든 기존에 철도 교통이 없던 데예요. 그죠? 네. 근데 철도 교통이 생기는 건 역시 호재로 반영이 되겠죠. 아, 그래요? 자, 물론 호재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은계 공공택지지구 우리 지구 내에 업무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근데 남북권역으로 반월 시화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랑 인더스파크랑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네. 직장 수요층들이 조금 더 진입할 수가 있겠죠, 우리 지역으로. 아. 전에는 버스를 타고 간다거나 자가용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예. 지하철을 타고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 여기가요? 네네. 그런데 아. 일단 제가 장점을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중요한 네. 건 근데 장점도 있지만 이 지하철이 연결됨으로써 단점도 생겨요. 무슨 그래요? 얘기냐면 지금 이 소사선이 생기는 지역에 택지지구만 해도 한 4-5군데가 되죠. 네. 자, 공급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 지하철은 이어져서 좋지만 그 지하철 이어지는 부분에 전부 다 택지지구들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네. 가격적인 경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가격이 좀 비슷한 금액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소사역 지역 그리고 안산 밑에 이제 시화공단 있는 지역이 가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어지는 지하철 라인에 선행되는 지역이 만약에 더 많이 상승하는 유망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그 가격 흐름을 봤겠죠. 예, 그렇죠. 근데 소사나 이 인천 서구에 있는 지역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요. 아. 그걸 단면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우리 아파트 지금 프리미엄 붙어서 어느 정도 가격대 하죠? 한 4억 정도 하나요? 프리미엄 안 붙고 네. 지금 4억 가까이 돼요. 4억 저기에 가까이. 평당 1,200만 원이요. 자, 그런데 소사역도 한 2012년식 되는 게 4억 정도면 들어가요. 예, 예. 그러면 경쟁력이 그닥 뭐 좋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추가적으로 이 지역 내에 업무 시설이 있어서 더 유입하게 되면 가격을 많이 올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상쇄되는 면 그리고 좋아지는 면 두 개가 함께 공존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 결론적으로 가격은 조금 오를 겁니다. 아, 그래요? 가격은 조금 오르지만 많이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 실거주 하시면서요. 이 지역에 거주하시다가요. 네. 결국 이 지역이 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밑에서 오는 신안산선 있죠? 신안산선. 신안산선이요? 네네. 신안산선 쪽으로 좀 이사 가시는 거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지역에 너무 오래 거주하지 마시고요. 향후에 이제 목감이라든지 이 주변에 신안산선이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이주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아, 그래요? 그럼 그쪽이 더 나아요? 네, 그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수도권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과의 연계성이 좋아야 가격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주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입주하는 것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여기서 입주를 하고 몇 년 살지 입주하시고 말고. 한 2년 정도만 거주하시다가 신안산선이 네. 한 2024년 정도에 개통이 돼요. 그러니까 아, 2021년 정도나 이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 인근으로. 아. 이렇게 좀 아, 결론 좀 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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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2년 정도 있다가 이사를 하라고요? 네네네. 예,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께서 갈아타는 전략까지 좀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분양권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입주 이후에 이제 신안산선 개통 그 시점쯤으로 이제 갈아타는 전략도 세워주셨으니까 대표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일이 좀 늦다 보니까 그 중간에 또 바뀌는 사항들도 있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 또 생기실 테니까요.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저희 문 열어두고 같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또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저희 청량리가 앞으로 좋아진다고 방송에서 많이들 그러는데요. 네. 예, 저희 아파트는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아, 그리고 마포구 아현 2구역 분양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도 전망이 궁금합니다. 아현 2구역 분양권이요? 예. 좋습니다. 25평형이요. 네.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이 그 동대문구 청량리라고 하셨잖아요. 청량 한신 아파트입니다. 한신 아파트요? 예. 몇 평대 지금 가지고 저희 있으실까요? 43평형입니다. 33평. 43평형이요. 43평이요? 네네. 좋아요. 자, 지금 이거 보유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또 방송에서 청량이 너무나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이제 호재 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했는데 정작 내가 예. 가지고 있는 거는 전혀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예. 그래요. 네. 자, 그 고민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예. 저희가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네. 분양권 가지고 있는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한신 아파트죠. 네네. 청량리역 이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한신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데 예. 안 오르셨어요, 가격이? 안 올랐어요. 네. 뭐 조금 오르긴 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안 올라서 그러죠. 그렇죠. 네,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안 올랐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설명을 예.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 지역이 원하는 평형대가 아니에요, 43평이. 아, 주류의 평형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부분이 20평보다는 좀 덜 올라가서 아무래도 예. 좀 가격 상승 부분이 좀 덜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신 아파트의 입지가요. 네. 아무래도 다른 여타 지역에 있는 청량리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조금 저해 요소들이 많은 지역에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네. 이 밑쪽에 이제 남부 쪽으로 보면 레미안 크레이시티나 이렇게 단지를 구성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새들이. 그렇죠? 네네.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세력을 유지하는 곳의 가격은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신규 아파트가 거의 없죠. 예, 없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예. 자극이 적어요. 예. 자극적인 요소가 주변에서 막 이렇게 아파트 공급하게 되면 우리 아파트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주변에 아파트들이 생긴다는 건 기존에 조그만 세력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새를 키우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새가 좀 약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은 아직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런데 저는 일단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뭐 정확한 비교치는 아니지만 공덕 지역에 이렇게 주변에 공급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마 한 신규 30평대 가격이 8억 정도 했을 때 기존 30평대 가격이 한 5억 정도 했어요. 예. 그런데 가격을 더 띄어서 10억 정도 했을 때 주변이 6억에서 7억 정도의 가격을 보여줬거든요. 예. 자, 이거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지역이 주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40평대의 가격 가치가 좀 오를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왜냐하면 주변 예. 지역에 신규 공급이 완료가 되고 이 주변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청량리가 좋아서 이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부 다 10억 이상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10억이 없는데 나는 한 5, 6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을 찾아보겠죠. 아, 예, 예. 그렇게 되면 그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하나 아파트는 저기 예, 아연 부가연 2구역 이구역입니다.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네, 아연 2구역. 아연 2구역 25평 가지고 계세요? 네네. 25평 가지고 계신데 지금 조금 멈춰 있죠, 이 구역이. 예, 예. 이 구역이 좀 멈춰 철거 있는데.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여기는 이제 제가 아까 공동 예를 들었잖아요. 예, 마포 예. 아연이라든지 이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아파트로 전부 다 완성되는 시기로 가는 중이거든요. 예.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입주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예.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높겠죠. 아, 가장 예. 낮진 않겠죠. 왜냐면 예, 예. 제일 마지막에 분양하니까 나머지들이 뭐 2015년식인데 우리는 2022년식이 될 수가 있죠. 아, 예, 예. 그럼 예. 7년 차이가 남으로써 역시 새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조금 올라가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중심부 지역의 뭐 경희궁자이라든지 가격이 높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경희궁자이랑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도심권에 이용하는 이 업무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도 예. 타이밍은 아무래도 입주하고 나서 그다음에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여집니다. 네, 입주하고 나서가 가장 네네. 괜찮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결론 네네.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연결된 전화부터 한번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지역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제가 6월하고 7월에 청약을 접수하려고 그러는데 청약이요? 세 군데, 네. 청약이요. 네. 세 군데 아파트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아파트가 서초 우성 1차 아파트, 서초 우성 1차요. 2차, 예. 그다음에 신촌 힐스테이트, 신촌 힐스테이트. 세 번째가 고독 자이 아파트인데요. 네. 평수는 30평대 보고요. 셋 다 그 30평대고요. 응. 네,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그러거든. 분양받으려고 그러거든요. 네. 어디가 괜찮을지. 네, 세 군데 순서대로 중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지금 주택 청약 지금 신청하시려고 하는데 분양권이에요.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자, 서초 우성 1차 아파트하고 신촌 힐스테이트 그리고 고덕 자이 아파트 이 세 군데 중에서 어디가 더 괜찮은지 좀 고민 있으시네요. 맞죠? 네. 여보세요? 네,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대표님과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청약을 노리시는 것 같은데 네, 한 지역은 이제 아연 지역 마포 지역이고 한 지역은 이제 강남이고요. 한 지역은 네. 이제 강동구죠. 네,
자, 새 지역 봤을 때 금액적으로 된다면 당연히 우성 1차 해야죠. 아, 네. 네, 새 지역 중에서는 가장 차액이 많이 남을 지역이 아무래도 우성 1차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고독자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일반 네. 분양 물량이 800세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한 3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네. 치열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좀 낮게 내가 공략한다라고 하면 고덕자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익 네. 면에서 차익 면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보일 거는 우성 1차 같습니다. 분양가는 좀 알아보셨어요? 아니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분양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한 2,300, 400 정도 할 것 같아요. 신촌 힐스테이트도 그렇고 고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2,300, 400 정도. 그러면 한 네. 7억 정도 하는 거거든요. 7억 중반. 네. 여기 고덕도 역시 7억 중반 하는 거고요. 우성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30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예상한 금액이고 좀 달라질 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4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왜 차익이 가장 많이 남는다라고 했냐면 강남 지역 이 주변에 서초, 레미안, STG, S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일평형이 한 20억, 19억에서 한 20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한 6억 정도 입주하면 6억 정도가 남는 거죠. 네. 그리고 부가현 지역에는 한 10억 정도 해요. 그러면 한 3억 정도가 남는 거고 고덕도 거의 비슷해서 한 3억 정도가 남기 때문에 가장 네. 높은 수익을 보일 때는 뭐 이건 물어보지 않아도 다 우성 1차 선택하실 거예요. 아, 자, 그런데 이 세 네. 지역 중에 제가 볼 때는 입지상 기존 아파트들보다 더 좋은 곳에 분양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규 분양하는 데가 역세권에서 더 가깝다. 안 그러면 세력이 더 좋은 데에 분양한다라고 하면 가격을 많이 높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면 뒤쪽에 이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페널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고 고덕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성 1차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공략한다라고 하면 우성 네. 1차 공략하셔라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아, 네. 네,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세 군데 어디에다가 청약을 신청해야 될까 좀 고민 있으셨는데 자, 수익 면에서 좀 더 따져봤었을 때는 우성 1차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초 우성 1차 쪽으로 공약 신청 잘 해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문 열어두고 같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이 됐네요. 같이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고민 있으세요? 예, 좀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향후 전망 궁금하시고요. 어디 지금 보세요? 예,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현대아파트 네. 예, 33평 거주 중입니다. 아, 거주 중이시고요. 네네. 네, 지금 향후 전망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자, 향후 전망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인창 현대 홈타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인창 현대 홈타운이고 평형대는 몇 평형이세요? 33평이요. 33평형. 네. 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제 호재가 있죠? 네네. 그렇죠? 이제 뭐 8호선이 이제 연장이 되죠. 네. 8호선 연장이 되고요. 또 주변에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주변에 뭐 하죠? 택지주구가 들어서죠. 다산 신도시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다산 신도시가 들어오죠. 네네. 자, 그런데 호재고 어떻게 보면 호재가 아닐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다산이라는 지역이.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8호선은 분명 호재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다산지구는 제가 볼 때는 호재보다는 조금 더 당분간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벌써부터 조금 움직임이 다르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8호선이 먼저 되느냐 다산이 먼저 입주하느냐예요. 네. 다산은 지금 올해 중반기부터 계속 입주하죠. 네네. 올해 중반기 그리고 19년도 그리고 2000년도까지 이제 2020년까지 입주하죠. 네네. 엄청난 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의 전세가가 어때요? 많이 낮아졌어요. 많이 낮아졌죠. 자, 그럼 결국 이거예요. 우리 현대홈타운에 사는 전세 세입자가 지금 당장 새 아파트인 다산 신도시에 가더라도
전세금에서 하고도 돈이 남아요. 네. 그렇게 되면 현대홈타운의 전세 가격은 조금 더 떨어지겠죠. 네네. 당분간 이 가격이 8호선의 호재를 받는 게 아니라 다산지구의 입주 물량에 먼저 역풍을 맞겠죠. 네네. 저는 8호선 만들려면 조금 시간 걸리죠. 2022년까지 완공 목표죠. 네네. 암사동에 있는 뭐 유적지가 발견돼서 조금 더 늦어졌어요. 그렇다라고 네. 하면 기다려서 8호선 호재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빨리 피해야 되겠죠. 네. 저는 지금 정리하고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산 지역의 입주 물량이 좀 많아지면 가격적인 부분도 좀 압력을 받거든요. 네. 그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한번 갈아타기를 하셔도 괜찮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경기권에 있는 지역들 혹은 이런 지방 소도시들은 신도시가 생기면 다 이주해요, 이쪽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촉각을 세우셔서 네. 매도하시든가 안 그러면 중간 지역에 다산으로 들어가든가 둘 중 하나 전략 취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네. 8호선 들어오면 그러면 이사를 안 간다고 했을 때 네.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8호선이 들어와도요. 네. 나머지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겠죠. 위에 별내도 들어가고 다산지구도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네. 사람은 지하철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신규에 살고 싶어 해요. 신규에. 네. 그럼 신규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구시가지는 죽게 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계속 뭐 8호선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 좀 이주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